네, 걸리면 죽는답니다. 류여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저 좀 살쪘어요. 어제 국수 3그릇 먹었습니다. 어제 전화 인터뷰에서 3그릇 드셨다고. 정준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유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딱 예측을 하셨는데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네. 첫 선고가 징역형입니다. 징역형으로 나왔는데요. 그쪽에서는 다들 어제 많이 도배가 됐더라고요. 원래 첫 끝발이 개끝발이니까 이번에 이렇게 나왔지만 나머지는 다 무죄다. 25일은 무죄다. 지금 이게 무슨 고스톱입니까? 아니 이게 재판이에요, 재판. 고스톱이 아닙니다. 첫 끝발, 개끝발은 고스톱에서 통하는데요. 그것도요, 그 옛날 말이고요. 요즘은 처음에 따면 쭉 끝까지 따요. 자, 첫 선고가 징역형으로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복리이자 붙듯이 예. 둥글둥글하게 계속해서 굴러가는 것을 보실 겁니다. 예. 정준길 변호사.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하면 많은 변호사들이 지난 한 4, 5년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법률이라는 게 마이크 조금 가까이 됐어요, 입쪽으로. 예. 법리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같은 거기 때문에 대충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유무죄부터 시작을 해서 형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예상들을 했는데 워낙 뭐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그런 예상들이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좀 좌파 성향을 가진 그 판사들이 이제 중간에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 사법부가 많이 흔들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새로 새 법원장도 오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법원이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결이 이제 예상이 가능한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유해 최고 교수가 이제 여기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얘기했을 때 네. 법률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다 동의를 하면서도 선뜻 그 얘기에 왜 동의를 못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은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대충 벌금 100만 원에서 한 2, 300만 원 정도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원칙에 맞기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판결이 선고된 법대로 한 거죠. 네. 한성진 부장판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돼 있어서 네네. 이 사람 좌파 성향 판사라고 좀 걱정들을 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우리법연구회 판사들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어떻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핵심들이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들이 마치 투쟁하듯이 법률 투쟁하듯이 이것을 만들어서 뭐 그 안에서 뭔가 나름대로 어떤 민주주의 또는 민주 운동의 뜻을 가진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구권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후배들은 기존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죠? 그 몇 부분을 년생이죠? 그 부분을 네. 제가 보충해 드릴게요. 저한테 몇 년생이죠라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었을 때 취지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1심 판사가 진보 성향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저 좌파 쪽에서. 네, 진보 맞습니다. 진보라는 정의가 굉장히 다른 것뿐이에요.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진보와 제가 말하는 진보는 또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판사님은 진보의 의미와 정의가 수천 가지 중에서 맞는데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굳건하게 가는 걸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알겠어요. 마스크를 쓰고 정말 듣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을 유리한 사정 중 하나로 고려했어요.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도 형이 작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유리한 사정으로 대선 패배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웃프다. 웃지만 슬픈 거예요. 이쪽 편에서는요. 지금 난리가 나서 2번 죽인 겁니다. 양형 기준이. 알겠어요. 자,
류 교수. 네. 그 2심 3심이 3개월 3개월이잖아요. 네. 그거 지켜질까요, 이번에는? 사실 이번에는 지켜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속도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데요. 오늘 정준길 변호사님이 그 부분을 조사해 오셨는데 이제는 이걸 못 지킬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눈을 진짜 시퍼렇게 떠고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1심에서 워낙 많은 시간을 지연 제도를 질질질 끌었는데요. 자, 법률 조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요.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보면 선거법률 재판기관에 관한 강행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강행. 그냥 규정이 아니고요. 강행 무조건 따라야 규정. 되는. 네. 강행 규정의 의미가 그럼 또 뭔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행 규정의 반대말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강행 규정이고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꼭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임의 규정입니다. 아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여기에 당사자의 재판부가 속할까요? 속할까요? 마이크 조금 당겨달래요. 네. 그러니까 선거범과 공범에 관한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돼서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판사 아닙니까? 재판부 아닙니까? 근데 그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이 270조 규정이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판사들이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죠? 또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파악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실은 이 강행 규정은 지금까지 위반해 왔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2심 3개월, 대법의 3심 3개월을 강행 규정대로 네. 법에 쓰여 있는 강행 규정대로 그렇게 그럼요. 지킬 것이다. 아니요, 안 지킬 수 지키게 없다. 만들어야 한다. 안 지킬 수 네, 없게. 지키게 그리고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안 지키고 있으면 직무유기로 또 우리가 고발하면 돼요. 예, 오상정 대표랑 단장이랑 앞으로 상의할 계획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저희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 122조에 의해서 직무유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판사가 270조의 법의 강행 규정으로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안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이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시작이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죠. 예, 25일에 위증교사는 지금 구형 3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류 교수? 이건요 최소 10개월이에요. 최소 10개월 징역. 최소 10개월. 예. 아니 선거법은 구형 2년에 1년 징역인데. 그러니까 최소라고 제가 최소. 말씀드린 게 길게는 3년이죠. 최소. 음. 왜냐하면 뭐 또 감형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무조건 뭐 벌금이 80만 원이다 이런 분들 계셨는데 이번에는 벌금 나오기는 아주 힘듭니다. 그러면 징역이 나오면 10개월에서 3년까지가 나오게 되면요. 일단 여기에서는 긍정적으로 되는 요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불가능해요. 이제 집유가 떨어져 나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집유가 떨어져 나간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징역이라니까. 이제는 뭐 1년의 집유가 아니고요. 징역. 그러면 그날 감옥 가는 거예요? 아쉽지만 또 제가 예상은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날은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법정 구속은 안 하지만 이제 집유가 달린 것과 집유를 떼고 실형 10개월 선고는 체감이 또 확 다르죠. 네, 당일날 법정 구속은 안 해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나온 상태로 재판을 받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또 유스트라다무스를 해야 되잖아요. 실형 나온다. 네. 집행유예도 없다. 실형 나온다. 네. 예, 정 변호사는 어떻게?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는 전적으로 지금 유 교수가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양형 기준에 따라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형 기준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개월에서 많게는 3년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양형 기준에 따라서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라는 의미로 3년 구형을 한 거로 보이고요. 아까 우리 유 교수가 10월이라고 말한 것은 최소한 10월에서 3년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리 좀 그쵸. 배려해 주더라도 10월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이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위증 교사의 경우에 그럼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 긍정적 요소들이 이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긍정적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정적 요소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네. 이것이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이 사건은 위증을 교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실형이 선고될 걸로 저도 예상을 하는데 10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전후한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정 구속될 것이냐? 근데 지금 회기 중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한다고 선언을 하더라도 다시 국회로 가야 돼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사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항소심 가서 잘 다퉈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 네. 최소 10개월 그러나 법정에서 구속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재판에서 1년 집유 2년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계속 잘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한동훈이가 요즘은 대통령 비난은 별로 안 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도 공격할 게 없어서 안 하는지 대신에 그 뭐 이재명이 재판 얘기나 슬슬 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한동훈이 변했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시던데. 과거에요. 예. 제가 정치평론을 할 때 예. 정말 잘 맞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비법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H라는 모 지역 단체장이 계신데요. 그분의 반응을 딱 보고 그분이 눕는 방향으로 가면 정답이에요. H 뭐요? H라는 지역 광역 단체장. 홍준표? 아이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도 인격을 보호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한준표인가? 근데 요즘은요. 제가 한동훈 대표의 모습을 보면요. 보여요. 저 그래서 이번에 세게 나올 거 알았어요. 검찰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자,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했는지? 한동훈 법원 앞 이재명 무죄 촉구 대회 예고에 사법부를 자판기 취급하냐? 갑자기 판사편을 들죠. 사법부를 자판기 취급하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재명 1심 유죄가 나오니까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본인이 그 게시판 문제도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이미 상황을 보고 이제 재명아 안녕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형이 잘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뭐 유채고가 이미 그 5만 명 안 되고 49,999명 되면 본인들이 실형을 자백하는 거라고 얘기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한동훈 미리 예상했다기보다는 저는 그 국민의힘 당 게시판 사건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본인이 지금 적어도 발을 뻗을 때와 뻗지 않을 때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편을 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이재명 비판에 편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상황을 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뭐 당에 대한 지지도도 떨어지지만 본인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연스럽게 단계 사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단계 사태는 어디쯤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정정균 많이 말씀 네, 먼저 해주세요. 사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못해서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는데 네. 며칠 전부터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정확히 방향과 좌표를 제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자, 왜 국민의힘이 여당이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있는 당원 게시판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방하는 글들이 무수히 올라왔다는 이 자체는 사실은 되게 문제이죠.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방했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서
당적으로는 징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형사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고 박사님이 방송에서 명확히 지적했지만 한동훈이라는 사용자 명의가 진짜 한동훈 대표냐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반드시 색출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면 되는데 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인지 아닌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사실 흐지부지 될 뻔한 사건이에요. 근데 흐지부지 돼서 안 될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사건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복잡한 내용이 나오면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박사님께서 방송을 해주시면서 이게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었고요. 언론에서 이걸 안 받아줬었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세네라고 했었어요. 한동훈 세네. 언론이 이거 안 받아주네. 그러면서 근데 이 사건이 내용이 뭐야? 게시판에 뭘 썼다는 거야? 무슨 내용이야? 공개도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국에 다 알게 됐었고요. 네. 모든 뉴스에서 다루기 시작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썼냐 안 썼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될 확률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그때 방송 중에 0.0000001%라고 했는데요. 챗GPT는요. 0.000000003%라고 했어요. 제가 나보다 확률이 높네. 아니야니까 박사님 여기 더 많나? 0이 지금 뒤로 더 갔잖아요. 박사 제가 그날 세고 있었어요. 박사님 하실 때 챗GPT한테 물은 뒤에 박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 둘 셋 제가 셌는데 0이 뒤로 2개가 더 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챗GPT가 말한 건 확률이 더 없어요. 더 없다. 네. 동명이인이 아니면 이거 한동훈과 그 일가들이 했다는 뜻이잖아. 그런데요, 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다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요. 우리가 이렇게 3명이 앉아가지고요. 네. 내가 쓸게, 너가 써, 바로 써. 이렇게 해도 그 시간이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말로요, 박사님,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이거 댓글 쓰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먼저 쓴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또 누가 또 쓰고를 거의 같은 시간에 하는 거가 쉽지 않다.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거는 여기서 그렇지. 이름이 한동훈의 무슨 장인? 진영구? 네네. 그다음에 장모? 네. 또 누구? 모친? 네네. 그럼 이 사람들 나이가 80대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빨리 쓴다는 거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박사님도 제 속도를 못 따라와요. 못 가죠. 저는 못해요. 그거. 그런데 이렇게 3명이 앉아도요. 정 변호사님 나는 누가 메시지 보내면 그래도 일십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저 알아요. 고맙다. 이거 쓰는데 제가 한 1분 걸려요. 왜냐면 눈도 빨리빨리 안 보이고 이렇게 손도 박사님 손이 좀 두툼해요. 이렇게 하면 2개 오타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하는데 1분 걸려. 근데 고맙다. 이게 3명이서 해도 속도가 안 나온다고 저는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하. 그런데 대응이 더 웃겼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3사람의 이름도 흔하지는 않아요. 고성국 흔하지 않아요. 류여해 아예 없어. 근데 박사님 봐요. 만약에 댓글창에 고성국 유여해 떴으면 박사님하고 저 아니면 그거는 해킹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박사님은 만약에 박사님의 이름으로 누가 욕을 쓰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괜찮다, 놔둬라, 이거 별거 아닌 문제다, 분란 일으키지 마라 하시겠어요? 아니 잡아야지. 이거 잡아라. 잡아야지. 그 분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분란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한동훈 사용자가 거기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욕해서 분란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분란을 일으킨 자는 따로 있는데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오해받는 거잖아요. 한동훈 사용자를 한동훈 대표가 뭔가 옹호하는 것 같이 오해를 받게 되는 저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이거 실 상황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니까요. 고성국 방송의 댓글에 우리 3명이서 쓰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거 댓글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아니 그게 들어가셔가지고요. 자판은 못 쳐요. 내가. 여러분 들으셨죠? 무슨 얘기냐면요. 박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7, 80대 되시는 분들이 그걸 이렇게 쓴다? 자, 합리적으로 이 말이 너무 이상해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상하다. 그럼 누군가가 대타로 썼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 명의로 누가 썼다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 당 게시판 사건이 저희가 이제
중수부 검사 출신의 메인 눈으로 보면은 두 가지 범죄 사실이 지금 같이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을 한동훈이라는 사용자 명의로 명예훼손 모욕을 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거는 수사기관에서도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상종 단장이 이제 고발을 하면서 그 부분만 집중을 했는데 진짜 사실은 봐야 되는 게 방금 지적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인의 어떤 가족의 이름으로 그죠? 비슷한 시간에 집중적으로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글들을 올렸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이름을 도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수사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한 고발장, 공익고발장은 정통망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어렵고 또 경찰들이 힘들어하면서 괜히 그 사건에 조사하고 사실관계 파악하느라고 힘들다고 하면서 한동훈 사용자 조사하는 것들을 시간 끌기를 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일단 한동훈 사용자명 부분에 관한 조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이미 벌써 그 서울경찰청에서 그 당의 국민의힘에 그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의 제출 요구를 하지 않으면 또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서 적어도 이제 한동훈 사용자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확보하면 아마 바로 결론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이 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럼 그 다음에 지금 그 가족 명의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부분에 관한 조사까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진우라는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응이요. 그 주진우가 한동훈 바로 밑에서 검사 생활했던 사람 아니에요? 29기니까 2년 후배죠. 직속 후배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동훈이 직속 후배. 거의 직속 주진우. 후배. 저 실제 있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정 변호사님이 막 바쁘게 그날 무슨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아주 급하게 얘기했어요. 정 변호사님, 주진우가요. 그 지금 이거 한땡땡이라고 이야기 언급하는 유튜브들을 갖다가 고소한대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이 아니 그 주진우 기자는 지가 왜 나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명이인이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가 언제 주진우 기자라고 했나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정 변호사님은 주진우 기자가 고소한다는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진우라는 당내에 있는 의원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도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동명이인이지. 거기도 주진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그 의원이 그럽니다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박사님 집안에 간첩이 들었어요. 그러면 박사님이 간첩을 잡아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간첩이 있다고 말한 유여해. 너를 신고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뭐가 웃기냐면요. 허위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한 명백해진 허위 사실은 뭡니까? 한동훈 사용자가 한동훈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허위 사실이 명백하다는 건데 근데 우리 주변에 맨 처음에 제보한 사람부터 그 누가 그 한동훈 사용자가 한동훈 대표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 걱정해줬죠. 걱정해주고 이거 오해받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도 한동훈 사용자명을 한동훈 대표라고 말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허위 사실이니까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고소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저는 김종혁 지금 최고한테 진짜 이거는 우리가 공개 질문지를 던지고 싶어요. 김정혁이? 네, 8명은 누구냐? 김정혁이가 어떻게 알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8명이 누구며 그걸 어떻게 알았으면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개인정보니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개인정보인데 김종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리에 있어도요. 그런 거 알 수 없거든요. 최고위원 해봐서 아시겠구나. 아니 저도 해봐서 그래도 알아요. 몇 개월. 지명직이잖아. 김정혁이는. 여기는 2등인데. 급이 다르지. 제가 2등 할 때도요. 그 당원 명부 그 당원 거 그거 못 봐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김종혁이 몇 명인지 가져오세요 하면 아마 저희 당직자들이 그럴걸요.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다. 이럴걸요. 그럼 만약에 8명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알았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아, 그러네. 그리고 8명이 자기 입에 나오는 대로 만약에 떠들었다면 허위사실 유포죠?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8명이나 된다. 이게 김정혁이 발언이니까. 네. 그러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8명 얘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팔선녀가 2명이 됐어요. 예. 갑자기 2명이 한동훈이래요. 8명은 도대체 무슨 근거냐고요. 그리고 혹 어떤 그 유튜버가 이야기는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갔냐면 2명인데 실제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쓴 그 당원은 2명인데 201개 글 중에 199개는 한 사람이 쓴 거고 2개는 또 다른 한동훈 사용자가 쓴 거랍니다. 그런데 2개를 쓴 한동훈 사용자는 탈당을 해서 없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남아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유튜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탈당 못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저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탈당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수사 중이니까 조금 더 진전이 그럼요.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정진길 변호사. 네, 저 이재명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법원이 항소심과 대법원을 법이 정한 3개월 이내에 각각 선고를 할까는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강행 규정으로 돼 있지만 법원은 지금까지 잘 지키지 않아 왔습니다.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3개월 이내 법이 정한 대로 선고를 하도록 우리가 관심과 정성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상종 단장 한 번 더 수고 부탁드립니다. 네. 예. 조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선고를 보면서요. 허위가 있더라도 정치 생명 끊는 것은 온당치 않아. 이게 법대 교수가 할 진짜 말인지 말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대로라면요. 이 법대 교수의 말대로라면 이 얘기예요. 살인을 했더라도요. 살인죄를 묻지는 마세요. 그거예요. 교수님한테 공부하신 많은 법조인들 교수님을 탄핵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눈덩이처럼 복리의자처럼 불어나는 이재명의 형을 보면서 잔치국수 먹다가 살이 조금 통통해져도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경험을 했어요. 감옥 가기 전에 다들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확 잡혀서 그냥 감옥에 가면은 괜찮아.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이렇게 예정돼 있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정신이 좀 이상해져요. 그럼 자기가 무죄라고 생각하다가 법정 구속이 더 편해요? 그렇지. 차라리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구속돼서 그냥 재수복 입고 그래. 뭐 내 죄 진 건 맞지? 네. 그런 이런 마음이 편해져. 근데 이게 째깍 그게 사람 잡는 거라니까. 그럼 조국이가 지금 아니 내가 조국이 얘기했나 언제? 아니 옛날에 내가 감옥살이 할 때 네. 그랬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 문장이 사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정말로. 본인 봐달라는 얘기네요. 그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또 문재인이도 시시각각 그렇죠. 자기를 향해서 쪼여오는 이 사법의 칼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제깍제깍 보는. 네. 그래서 그렇죠. 너무 왜 당장 막 요절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정말 형극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씩 지켜보시죠. 원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단두대 무슨 만이라고 그러죠? 그 왜 단두대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옛날에 사형할 때 그 사람에게 사형 집행수. 가족도 옛날에요 돈을 줬대요. 그래. 한 칼에 베어달라. 망나니 얘기하시는 망나니. 근데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 번 해야 되는 거가 더 힘들지. 그래서 걱정해줄. 잘 드는 칼로 잘 해주세요. 이러고서 돈을 줬지. 그랬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 보면 우리가 지금 조국이 이재명이 문재인이 얘기를 꼭 하는 건 아닌데. 그거 아니죠. 그냥 단칼이 차라리 편해.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거죠. 단칼이 편하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